예, 구성찬입니다. 그 교과부 장관님 그 독도 다녀오셨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건설부 장관님, 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자꾸 동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정리하셔서 독도란 단어를 쓰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독도란 명칭 꼭 쓰시도록 하십시오. 예. 총리실은 아까 제가 당정 간의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까 전혜숙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홍종욱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매번 단호하고 차분한 대응,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정부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절제 요구와 연기 요청을 일본에서 무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럼 이때까지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을 했는데 다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2012년에 있을 일본 고등학교 검정 발표가 2008년부터 정해져 있는데, 이때도 항의 성명을 내고 논평을 내고 일본 대사 불러서 천편일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왜곡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국제 연원이랄까 그런 것, 그리고 또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기 위한 데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자, 알겠습니다, 차관님. 온라인의 포털 사이트 다음에 말이죠. 한 1000여 명이 하루 사이에, 우리 정부가 너무 조용한 독도 외교, 실체 없는 단호한 대응만을 고집해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포털 사이트에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의 이러한 조용한 외교와 단호한 대응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용한 독도 외교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조용한 외교를 위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 제가 우리 정부와 다르게 시끄러운 독도 외교, 시끄러운 외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29일 날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 열도 방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쿠나시르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은 구소련 시대를 포함해서 처음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에,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에 부총리가 방문했습니다. 그다음 국방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자원개발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2012년 2월 7일 도쿄에서요, 북방영토 반환 요구 대회에 참석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을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난하자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남쿠릴 열도에 최신 무기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쿠릴 열도 중에 하나 이투섭 섬에 신공항을 건설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또 쿠나시르 섬에 부두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코탄 섬에 생선 공장, 가공 공장을 건설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다 실효적 지배 강화하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시끄러운 얘기 표방입니다, 이게. 떠들면 더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쿠릴 열도하고 우리 독도는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리적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딴 나라가 다 나라에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을 되돌려 달라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시끄러운 외교,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가 더한다. 실효적 지배를 강하게 하는 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는 조용하고 차분한 외교라 그러면서 자꾸 수세적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행동을 하고 나서 일본이 어땠습니까? 강력히 비난만 했을 뿐이지 다른 대응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차관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 비난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비난한 걸 끝났죠? 자, 쿠릴 열도 방문과 쿠릴 열도 개발 계획, 생선 공장, 새로운 신공항 건설 막 해대도 일본은 정말 발표만 했지 실효적 지배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강력히 일본은 비난만 했을 뿐 아무런 대응 조치를 못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외교가 나아갈 바는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차분하고 조용한 외교를 할 때 하더라도 저쪽에서 독도 지배의 불확실성 들고 나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있는 외교를 하자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외교부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조용한 외교, 차분한 대응만 부르짖다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정부가 강력히 나서서 잘못된 건 잘못돼도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차관. 늘 조용하고 일본의 반발을 대비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만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일본 정부가 또 일본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많은 우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 독도의 이상한 주장을 내세우고 이러는 때는 반드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외무부에서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만 하지 마시고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시끄러운 외교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처랑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